안녕하세요. 주식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최정의 전문가님 모시고요. 투자 노하우 배우면서 저희 수익률과 에너지 모두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지 화면부터 볼까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금주의 이슈 살펴보면서 성공투자의 맥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요. 먼저 저희 복습부터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지난주까지는 좀 괜찮았었죠. 네. 어느 정도 좀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를 했는데 글로벌 시장이 좀 많이 밀리면서 오늘 뭐 장도 안 좋고 날씨도 춥고 네. 뭐 둘 다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추운 날이 있으면 또 그다음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날이 항상 오게 돼 네, 있습니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예, 주시장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까지 잘 견디면은 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차게 복습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복습하겠는데요. 네. 자, 이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모모 동향 및 땡땡. 반응 체크가 중요하다. 네. 네. 시장의 추세 동향 및 네. 외국인의 반응을 체크해야죠. 맞습니다. 네. 어떤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즉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글로벌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됐었는데 미국 시장의 추세가 아래로 밀리면서 네.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심리를 안 좋게 만들었다. 즉 네. 추세 동향이 별로 안 좋았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의 반응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주식을 계속 팔고 있죠. 네, 그냥 쭉쭉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별로 좋지를 않은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뭐뭐의 노출은 저점을 만들고 뭐뭐의 노출은 고점을 만든다. 네. 악재의 노출은 저점을 만들고요. 네. 호재의 노출은 고점을 만들죠.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되는 종목들 계속 좀 밀리고는 있는데 네. 이제 그 시점을 저점으로 해서 보통 이제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단기 매매보다 장기 투자의 승률이 더 높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높아야죠. 그 시간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좀 길게 가져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을 사놓게 돼 있으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복습을 해봤고요. 네, 복습해봤고요. 이제 금주의 이슈도 짚어봐야죠. 네. 오바마 당선으로요, 증시가 반짝 상승을 했다가, 전문가님이 오시는 날만 이렇게 쭉쭉 밀리는 건지, 네, 시장이 그러니까요. 보통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오는 날마다 이렇게 지수가 좀 안 좋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현대차 내용 안 좋은 내용도 나왔었고,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밀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씩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오늘 시장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미국 시장이죠. 맞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국내에 모두 지금 파란불이 정신없이 켜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뭐 상당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난 이제 6월 달 그리스발 악재 때 이제 다우지수가 12,000선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네. 13,600선까지 이제 급등하는 한 10% 이상 급등하는 이제 상승이 보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쌍봉 형태의 이제 추세 전환 패턴이 나왔어요. 네. 이런 패턴이 이제 나오기를 않길 바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왔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기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처럼 요 라인 대에서 이제 바닥이 하나 나왔었기 때문에 네. 요 라인 대가 깨지지 않고 이제 다시 저점 라인 대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됐던 게 여기서 이제 다시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제 바닥을 만들려면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저점 확인이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죠. 네. 이런 시점처럼 이렇게 저점 하나 확인이 이제 우리가 저점이라는 거는 5일 이동 평균선이 한번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올라올 정도의 네. 이제 저점. 네. 즉 이런 식의 이제 저점이 하나 나와야지 이제 그 다음 나올 때 이제 저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다우지수 보면은 5일선이 계속 타고 네. 지금 내려가고 있죠. 지금 네. 아직 저점 확인은 안 된 거죠. 그렇죠. 계속 네. 5일선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제 희망 좀 이제 반등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네. 우는 아이 뺨 때리듯이 여기 장대 음봉이 오늘 나오는 바람에 네. 이제 하염없이. 그렇죠. 요게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추세 전환 정도가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 추세 전환 전까지 다우지수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의 급락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이제 재정 절벽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 절벽, 요즘에 이제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네. 갑자기 이제 재정 지출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난주 여기다 써놨죠, 그죠? 이런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추세 동향 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가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고 외국인들까지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즉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요. 기업들의 실적들 뭐 이제 우리가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리콜 사태도 있었고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 이제 급하게 빠지는 네, 그런 코스닥 부분이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지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확인을 기대를 했는데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이 지금 시장에 이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즉 네. 재정 절벽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하락을 이제 끌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인 우려 좀 전에 우리가 차트로 봤듯이 네. 저점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계속 지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악재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이거에 대한 해법이 제시가 될 경우에는 해법이 제시가 되고 이제 합의가 될 경우 미국 내에서 이제 공화당하고 같이 이제 합의가 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게 반대로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절벽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이제 제시가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화당 쪽에서 어떻게 이제 합의가 돼서 이게 풀어나가는지 이 부분이 이제 지수의 저점을 만드는 그거 하나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점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다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시간이 자꾸 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주봉이나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뭐냐면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빨리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저점 확인이 되면서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실적 시즌 우리 지수가 지난번 종합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종합지수가 오늘은 이제 23포인트 네. 하락 마감을 했죠. 3개월 내 최저치였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추석 연휴가 이제 10월 이제 초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7, 8, 9월에 대한 실적 시즌이 이제 10월부터 오늘부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네. 45일 동안이었죠. 그죠? 네. 그때 우리 했었죠. 참 이제 길고 긴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 시즌이 어떻게 보면 발목을 계속 잡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번 이슈 얘기할 때 아쉬운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7, 8, 9는 당연히 안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3분기가 저점으로 4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3분기 실적이 뭐 안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향을 했다는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이번 실적 시즌이지 않았나 일단 판단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 시장을 이제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제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옆에다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는데 네. 너무나 큰 충격을 주면서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뭐 이제 보통 이제 기관들의 이제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기네들이 안 갖고 있는 거는 뭐 안 좋게 얘기 아. 나오면서 뭐 계속 파는 그런 경우도 막 네. 얄밉죠. 그렇게 보였고 반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실적은 안 좋은데도 다음 분기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뭐 그걸 뭐 놓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이제 큰 수급이 보통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의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이제 따라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급을 잘 보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동향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대신에 물음표. 이제 네.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게 당장에 이제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실적 시즌 마감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극과 극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저기 두 가지 네. 종목이요. 제 모의 투자 종목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SM하고 제니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뭐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최근 이제 싸이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주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 이제 전 세계를 열광케 하는 그런 이제 힘이 네. 이 주가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성장성이죠. 예. 성장성은 있는데 과연 이제 실적이 그걸 뒷받침해줘야지 이제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네. 문제는 SM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의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이 상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뭐 100억 이상 뭐 이익은 났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왜 뭐 네.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틀 정도 하한가 들어갈 정도로 막 그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워낙 그 시가총액이 비싼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기존 그 회사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고 네. 거기다가 이제 싸이 재료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엔터 관련주들이 막 올라오는 기관들이 엔터 관련주라면 뭐든지 좀 사놔야 되는 그런 분위기처럼 돼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지금 SM 시가총액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볼 때는 어느 정도 성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이 나오면서 네. 오늘 하한가를 맞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네. 즉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설명에 써놨는데요. 성장성이 있어도 실적이 안 좋으면 결국 하락한다. 즉 성장성이 있어도 그죠? 실적이 안 좋으면 결국 하락한다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을 하나 개발해서 이제 그 약이 성공하기까지는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재료가 나올 때마다 뭐 이제 한 번씩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항상 그 기간에 보면은 실적 시즌 때는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은 있다가 실적 시즌에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장성이 있었는데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종목들은 뭐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반대로 실적이 네.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성장성에 상관없이
성장성에 상관없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장 마감하면서 보니까 이제 송원산업이라는 종목, 이전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좋았었습니다. 뭐 이제 시가총액이 3천억이 채 안 되는데 네. 매 분기별로 뭐 한 150억씩, 3분기까지 거의 한 400억 이상 흑자가 났거든요. 영업이익이 440억.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분명히 좋은데 왜 안 올라갈까 고민하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같이 지수가 안 좋은데도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즉 지금 현재 분위기는 기관들, 여태까지 샀던 기관들, 성장성 때문에 이제 샀던 기관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약간 패턴이 바뀌는 네. 그런 부분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고를 때 실적 부분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저평가돼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거나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네. 우리가 좀 종목 선정을 하면은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바닥이 탄탄한 종목들은 이제 하방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추세에서도, 현재 시장 추세에서도 네.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네. 여력이 있다는 말씀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아까 3분기 실적까지 안 좋았었는데 네. 그럼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리가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이제 요즘에 이제 연말 돼서 이제 내년도 전망을 나오는 이런 리포트들 보면 내년 하반기 때는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가는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 못해도 이제 내년 1분기 중에는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이 과연 3분기보다 나빠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3분기보단 좋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 두 개 차이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분명히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길어져 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이번 4분기 내내에는 분명히 이제 기업들도 투자도 약간 좀 줄일 거고요. 네.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돈을 덜 쓰고, 그러면 개인들이 돈을 덜 쓰게 되면 기업들이 돈을 덜 벌게 되고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는, 네. 즉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만약에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4분기 실적까지도 분명히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네.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시장을 4분기 때 한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빨리 끝난다. 그럴 경우에는 4분기 이제 인식이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내년부터 돌아서겠구나, 그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반대로 오히려 실적 발표했을 때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슈 확인해 봐야죠. 저희 지수 저점이 하향 이탈된 네, 오늘 그런 상황. 지수가 네. 예, 참 아까 이제 잠깐 지수를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봤지만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미국 시장,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시장이 지수가 이제 저점 라인 때가 이제 깨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이전 저점 라인 때 9월 저점 라인 때 1875포인트였는데요. 요 저점보다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터닝하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네. 우리가 중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라인대가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아래로 이제 깨진다는 거는 그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한다는 이제 얘기거든요. 즉 이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재차 다시 이제 밀리거나 아니면 그 다음 밀린 다음에 저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저점 라인대가 깨진 거는 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돌아 올라가는데 시간이 약간 네. 좀 걸린다는 거예요. 즉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이 돼서 이제 나오겠지만 나온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 확인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안 좋다. 즉,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번 이제 애플이 같이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제 큰 시장이 글로벌 시장 무슨 실적 발표 하나에 이제 상당히 뭐 갈대처럼 막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이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세가 거의 실종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고 네. 종목들이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워낙 올라올 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받쳐주다 보니까 외국인만 믿고 하다 보니까 기관들도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계속 기다리는 것 같고 점점 더 기관들은 약아지는 것 같고 네. 외국인들은 뭐 한 방향 밀면 끝까지 밀다 보니까 외국인 방향 안 좋고 수급이 실종된 상황.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장중에 미결제 약정, 선물 미결제 약정이 네. 많이 늘면서 지수가 밀렸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듯이 선물 미결제 약정은 늘면서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하락 힘이 강하다. 네. 그리고 늘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상승 힘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서 미결제 약정이 확 늘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선물 자체적으로도 선물하는 사람들도 아래쪽으로 계속 누르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이용을 해서 네. 지금 뭐 상당히 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첩첩산중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빨리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이 돼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이슈들 살펴봤으니까요. 글로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가 네, 뭐 유럽 시장에서 이제 긴축 때문에 총파업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오늘도 나왔었는데요. 네. 분위기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유럽 시장이 이제 제가 기로인 상황에서 미국이 급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네. 미국 시장은 약간 늦게 끝나니까 유럽보다 유럽이 이제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막판에 확 급락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별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요. 네. 유럽 시장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겹치고 있는 그런 글로벌 네,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옆으로 가면서 이평선들이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거는 힘이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즉, 유럽 시장이 제가 기로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힘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위로 올라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래로 이렇게 펼쳐질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시장이 어느 정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국가들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힘을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 시장까지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저점이 아직 깨지지는 않았네요. 근데 뭐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 크게 한번 밀렸다가 네. 다시 돌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 시장은 저점 라인대가 깨지는지 우리가 잘 한번 지속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이제 중국의 네. 정권 교체가 있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중국이 어느 정도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이제 대응을 했다가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좀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의 정권 교체로 해서 빠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전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나오고 있지를 않다는 점이 중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시장 자체적으로 빨리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양책이라든가 뭐 내수 소비 진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은 가는데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중국 시장 차트 되게 기로인 상황, 헤드앤숄더형이 역헤드앤숄더형이 네, 나올 수 맞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저점 라인대가 계속 내려오다가 네. 이쪽에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올라오고 나서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여기 올라가면서 이제 그 상태였었는데 네. 여기서 이게 요 라인대를 보통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이 하락이 크게 전환이 돼서 올라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이 재차 다시
이 저점 라인대도 깨지면서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돌아 올라가 줄만한 내용도 됐죠.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이 정권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요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요 라인 때까지 깨지면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네. 즉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 라인 때가 만약에 이제 중국이 2000포인트 라인 때가 다시 한번 깨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시장의 최선의 이제 이제 좋은 모습은 이평선들이 모여서 이제 깨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데요. 네. 2000포인트 라인 때가 깨지지 않고 돌아서서 크게 이제 저점 라인 때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네. 이게 나와야지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지수 분석을 해봤고요. 이 성공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사안을 또 체크해봐야죠. 네, 이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절벽에 대한 대책,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제 빠른 대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이 나와주고 시장이 이제 인정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이제 내용이 나와줘야지 전체적으로 좀 돌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목들 최근에 보시면 급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고, 물론 지수가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니었지만 종목별로는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급반등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미리 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신호, 즉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꾸준히 이제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지 그 부분도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뭐 이제 구제금융을 뭐 이제 내년까지 뭐 연장해서 이제 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네. 되던데요. 어떻게 보면 스페인 내용은 뭐 이제 크게 이제 부각은 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 절벽 대책 나오는 거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 악재로 시장이 꽁꽁 얼어 있는데요. 그래도 투자자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또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도 네.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종목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수 저점 확인이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저점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점이 확인이 되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은 그 다음번 나올 때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수 저점 확인을 하면 지수 저점 확인이 됐을 때 이제 그때 비중을 좀 늘려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낫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성보다는 실적 확인. 뭐 이제 종목에 따라 달립니다. 실적 여기에는 이제 펀드멘탈 예를 들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뭐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기관들 매수가 오늘도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노림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분명 우리한테는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현금을 뭐 20, 30%라도 좀 갖고 있게 되면 네. 우리가 지수 돌아 올라올 때 분명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라든가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네. 우리가 좀 활용할 수가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보통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번 팔고 나서 이제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도 돌아 올라가는데 쉽게 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림수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즉 내용이 나왔을 때는 한번 사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국내외 이슈 점검과 투자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이죠. 저희 심화 학습 테스트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면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의 이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네. 미국의 뭐뭐에 대한 해법과 네. 중국의 뭐뭐뭐이다. 네.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지 이제 전체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성장성이 있어도 네. 무엇이 안 좋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밀리게 하락한다. 네. 오늘 몇 가지 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네. 실적이죠, 실적. 실적이 좋아야죠.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예. 회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주가는 무엇이 결정한다.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이번하고 저는 답을 똑같이 네.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도 땡. 많지만 예, 틀렸습니다. 네. 예. 네. 저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시장에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재정절벽 해법하고 경기 부양책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나와야지 글로벌 시장도 살고 네. 우리 시장도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지 경기 민감주들도 같이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를 제가 문제로 다시 이렇게 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노림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뉴스를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급반등 한번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성장성이 있어도 오늘 마찬가지로 뭐 아까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 네. 이틀 연속 이제 하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었는데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 우리가 이제 대신에 이제 성장성이 있는데 펀더멘탈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실적이 안 좋더라도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성장성이 있는데 여기다 문제를 하나 더 넣어야겠네.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 네. 실적이 안 좋을 경우 결국 하락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자, 세 마지막 번째. 문제. 수급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가는 수급이 결정한다. 네. 저 오늘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지수에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네.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제 LG 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뭐 그리고 SK 효성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시장 내용에 상관없이 수급이 되는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 부분도 이제 투자를 할 때 꼭 참고를 하면서 네.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문제 풀이까지 다 끝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성대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 퀴즈 이벤트 순서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퀴즈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는 시청자 퀴즈 이벤트 순서입니다. 전문가님이 하루에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요. 강도 잘 듣고 또 정답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요, 3분을 추첨해서 풍성한 선물을 드리는데요.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퀴즈였습니다. 황금연못의 매집 패턴 중 영망치 발생의 매집 후 시세 분출 23%를 한 대형주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SK였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업종이 다른 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BH, 2번 삼원강제, 3번 자화전자, 4번 옵트론텍.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당첨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장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홈런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전문가님이 들고 오셨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 시간 삼원강제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4,800원대였고, 이제 5,000원대 이상 올라왔다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같이 밀리는 뭐 그런 네.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4,600원에서 5,000원 사이 매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4,450원이니까 네. 아마도 매수하시고 나서 뭐 한 4, 5% 정도 손실이고 나오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이 종목이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차트 흐름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며칠 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는 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200만 네. 주 가까이 터졌는데 이날 이제 아마도 자전이 도는 것 같습니다. 자전이라는 거는 누가 이제 약속을 해서 네. 물량을 이렇게 넘기는 걸 말하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는 200만 주 이상 나올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네. 200만 주 이상 거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기관 매도가 좀 나왔다는 게 이 부분이 의심이 가는데 네. 보통 이제 이런 자전 거래가 있을 때 지분 변동이라든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내로 이제 공시를 하면 되니까 네.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한 공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에 때문에 이제 매매가 됐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좀 방향이 잡힐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목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기존 전략대로 유지를 하고 보유를 하는 전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 번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손절 가격은 4,400원, 종가 기준으로 4,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원강제까지 지난주 홈런주 점검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CJ E&M이라는 종목 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CJ E&M은 이제 방송 그리고 이제 게임, 영화, 음악, 뭐 공연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네. CJ E&M이 한 2년 전, 1년 전, 한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사업 부분에서
그런 이제 이익이 이제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네.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작년 이제 10월 달에 주가가 이제 54,000원대였는데요. 네. 주가가 이제 22,000원까지 빠질 정도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네. 재차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CJ ENM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 싸이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제 미디어 이제 콘텐츠 네.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즉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투자했던 뭐 광해라는 이제 네. 영화에 이제 상당히 이제 호응이 좋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슈퍼스타 K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응답하라 1997 네. 뭐 그런 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콘텐츠 성공할 만한 콘텐츠들 계속 내놓으면서 다른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방송 쪽에서 이익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1조 정도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SM이 원래 더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CJ ENM은 뭐 방송도 케이블 방송도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게임도 갖고 있고 뭐 네. 엄청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네. 즉 실적이 안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 부분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 향후 이제 컨텐츠 부분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앞으로 시대에는 분명히 이제 작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추세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장중에 이제 밀렸다가 미국 시장이 밀렸는데도 오늘 올라와서 끝났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매수 가격은 28,000원에서 28,500원. 네. 그 사이 정도 사면은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미디어 그룹, 우리 외국 같은 경우 미디어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큰 그런 기업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CJ ENM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제가 볼 때 시가총액이 뭐 한 그래도 몇 조는 돼야지 이제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이 분명 몇 년 안에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즉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도 괜찮고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CJ ENM까지 오늘의 홈런주 잘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모의 투자에서 제가 제닉이라는 아. 종목을 이제 예. 들어갔잖아요. 네네. 오늘장 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네. 혹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전에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네. 제가 이제 10,000원대, 15,000원대 막 이렇게 추천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2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2,000원, 23,000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네. 급락을 했어요. 실적이 급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10,000몇천원대까지 밀렸다가 네. 다시 이제 또 20,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쭉쭉 모습이 올라왔죠.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제닉을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중국 시장에 이제 에이블 CNC는 이제 실적이 막 이제 자리 잡으면서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닉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하한가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갖고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즉 네. 제가 볼 때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밀려서 저점 라인 때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이제 수급,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기관들이 뭐 파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도 네. 이제 밀리는 거는 뭐 SM이라든가 이런 쪽 뭐 너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밀리다 보니까 저는 좀 덩달아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네. 제닉 같은 경우에는 저점 라인 때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큰 시장을 노리고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 시장도 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으니까 네.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 단기적으로만 좀 잘 이겨내시면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니까지 종목별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전략을 짧게나마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떤 업종도 또 눈여겨봐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이제 기관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 되는 종목들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LG전자라든가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가 공매도를 쳤다가 올라가니까 쫓아 사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대적으로 강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제 그런 종목 중심의 좀 대응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큰 그림상으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림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계속 밀리고는 있지만 이게 분명히 위기 상황은 맞는데 반대로 주가 측면에서는 내용이 괜찮은데도 향후 이제 경기만 좀 회복되는 모습 나와주게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도 너무 이제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실적 때문에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반대로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뭐 재정 절벽에 대한 해법이라든가 중국의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기다리셨다가 노림수를 갖고 그런 시점에 좀 투자를 하시면 뭐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관 수급이 되는 LG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뭐 그 정도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성대 전문가님의 홈런주였죠. CJ ENM의 대응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잘 들어봤습니다. 홈런주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니까요. 역시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9시에는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강의를 해주셨던 원해남 전문가님께서 대박 종목 찾기, 숨은 대박 종목 찾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잊지 말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또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